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요, 전전긍긍 좌불안석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대단히 전전긍긍 좌불안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월 달서부터 스스로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촉발된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든가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30일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 코리아의 그 버즈워드 언급량 분석 자료에 의하면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든가 일본으로 가지 않는 여행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좌불안석 전전긍긍하면서 어찌할지 뭐라 하는 그 아베 총리만 더 기고만장하게 되거든요. 역시 쟤네들은 냄비 근성이야, 쉽게 끌어올랐다 쉽게 식는 냄비 근성이야 라는 오판을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보면서 우리 더 계속해서 단호하게 결기 있게 지속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효과 어떤 게 있습니까? 자민당의 간사장이 있습니다. 일본 간사장이면은 아베 총리 다음에 총재 다음에 2인자인데요. 며칠 전에 자민당의 간사장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한일 대립 국면에서 한국을 비하하긴 애들 같다라는 식으로 비하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일본이 양보할 것은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국토교통상은요, 그 다음날 한국이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이다, 우리는 이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인들이 일본 방문을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환영하고 있다 하면서 일본어로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손타쿠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의중을 알아서 기는 그런 행동에 능한 일본의 정치인들입니다. 더군다나 간사장이면 제2인자고 국토교통상이면 현직 장관인데요. 지금 아베 총리가 강경하게 한국을 조이고 있는데 일본이 먼저 양보해야 된다, 아니면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준 은인의 나라다 하면은 아베 총리 심기가 얼마나 더 안 좋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아베 총리의 의중을 읽고 아베는 그렇게 못하지만 자기들이 조금씩 그런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것, 한일 관계 좀 잘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 가지 않기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여기까지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요, 제가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제 10월 초순경 되면 좀 알게 될 것입니다만, 아베 총리는 우리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인사를 새롭게 파견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지금 중국, 일본 정계에는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막 접수했기 때문에 10월 초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확인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의 지금 민주당 정부와도 그 커넥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과의 접촉면을 더 강화시킬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기를 가지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겉으로는 강경하게 나가지만 속으로는 전전긍긍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더 지속해 나가야 마땅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중국 당국 시진핑 주석의 전전긍긍 좌불안석,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10월 1일이 중국 국경절입니다. 특히 올해 2019년은요 1949년 10월 1일 건국했기 때문에 건국 70주년이 되는 국경절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열병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러라든가 치안 불안의 우려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당국은 자기들이 정말 열을 들여서 준비한 이 국경절 열병식이라든가 국경절 행사가 무사히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좌불안석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요, 야, 이게 진짜 사회주의 국가구나라는, 아니면은 땅이 넓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국경절 열병식 행사가 전개되는 천안문 광장, 북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천안문 광장까지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삼엄한 경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9월 달서부터 베이징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요, 검문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북경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에서 다 하차해가지고 신분증 검사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검사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홍위병 조직이 또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부활이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경 시민 상호 간의 감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북경시 정부와 함께한 것인데요. 남자들은 차양군중 해가지고 또 여자들은 시청 아줌마라고 해가지고요. 완장을 딱 달고 말하자면은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갑자기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무슨 테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열병식, 아니면 국경정 행사에 마이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식으로 경계감을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요. 어떤 지역에 갔는데 이 차오양 군중이라든가 시청 아줌마들이 딱 보고 넌 누구야? 넌 누군데 내가 왜 너를 몰라? 너는 어디서 온 어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안한테 얘기해가지고 신원을 파악시키고 하는, 내가 모르면 넌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중국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3m 내지 5m마다 보안 초소를 설치해가지고요, 방어 전선을 구축한 것이죠. 거기에 공안과 함께 상주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은 3m에서 5m 간격입니다. 바로 가갖고 당신 어디서 온 누굽니까? 왜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모든 농축산물 도매시장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모든 슈퍼라든가 마켓에서는요, 칼 같은 것, 식칼이라든가 어떤 종류의 칼 같은 것도 이미 판매가 안 되고, 더 심각한 건요, 국경절 이 전후에는 도시가스 공급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밥은 부탄가스로 해먹든가 어떻게 해먹든가, 물론 그런 걸 조금씩 어떻게 다른 대책을 지원해 줍니다만, 이럴 정도로 철저하게 테러가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국경절 행사가 진행되는 천안문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왕푸징이라는 북경의 가장 큰 도심지인데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와 호텔 같은 경우는 더 가관이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데 항상 들어갈 때마다 검문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내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호텔 들어가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런 아주 재밌는 행사니까 자기네 집이나 호텔에서 높은 곳에서 재밌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쉽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병식이 이루어지거나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요, 창문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커튼을 열었다면 또 적발되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더 심각한 건요, 외신 특파원으로 북경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 집에 그 국경절 행사가 진행되는 구간에 중국의 공안이 함께 상주한다라는 그런 통보를 보냈을 정도입니다. 이거 완전히 인권 침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은 인권 침해도 어느 정도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주의거든요. 끝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실갱이가 많이 전개될 것이고요. 인터넷도 뭐 이미 9월 3일부터 인터넷 보안 강화 주간 해가지고 불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VPN이라는 걸 써가지고 뭐 인터넷도 쓰고 카카오톡도 쓰고 했는데, 지금 카카오톡은 먹통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이와 같은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 야,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 정도로 통제가 가능하고, 우리라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땅덩어리 너무 크니까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주 철저할 정도로 하는 것이죠. 시민들의 불만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 그렇게 겉으로 많이 표출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고 치안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불안은 이 큰 나라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라면은 서로가 뭐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상이 중국과 일본 이웃나라 두 나라에서의 전전긍긍과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짜이젠 사요나라.